도형의 기본 요소, 점선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점은 도형인데요. 어떤 도형이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이 세 개가 보여요. 점 A, 점 B, 점 C. 그럼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가로축의 눈금 그리고 이 세로축의 눈금을 활용하여서 각각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 볼 거예요. 그 표현의 방법, 점의 위치는 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순서쌍은요, 가로축의 눈금과 세로축의 눈금을 순서대로 쓴 것을 순서쌍이라고 해요. 점 A의 위치는요, 그럼 이럴 때 괄호 안에 먼저 가로축의 눈금 2, 그리고 여기에 콤마, 그리고 세로축의 눈금 4를 써서 표현해 주는 거죠. 점 A의 위치는 2,4가 되네요. 또 점 B의 위치는요, 가로 안에 가로축의 눈금과 세로축의 눈금을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가로축의 눈금 1, 그리고 세로축의 눈금 2, 자, 그래서 1, 2, 이와 같이 나타내 주면 되죠. 점 C의 위치는요, 가로축의 눈금 4, 세로축의 눈금 1, 그래서 괄호 안에 4,1이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이처럼 우리는 점의 위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점의 위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 줄 때는요, 이렇게 점 A, 점의 기호를 쓰고 난 다음에 괄호 안에 가로축의 눈금, 콤마, 세로축의 눈금, 이와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을 순서대로 써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점 A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순서쌍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번엔 선을 확인해 볼게요. 위치와 길이를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선은 도형입니다. 위치와 길이를 나타내는 도형이요. 점 A와 점 C, 이 두 점으로 하나의 고든선이 정해지죠. 두 점이 정해지면 고든선도 한 개로 정해지는 거예요. 선을 알아보았어요. 자, 이번엔 면을 알아볼게요. 위치와 넓이를 나타내는 도형, 면은 도형인데요. 위치와 넓이를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세 점, 점 A, 점 B, 점 C, 이때 앞서서 우리는 두 점으로 하나의 고든선이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두 점으로 하나의 고든선이 정해진다. 두 점으로 하나의 고든선이 정해진다. 세 점으로 이처럼 하나의 면이 정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은 위치와 넓이를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해요. 점, 선, 면, 이것은 모두 도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점과 선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을 지나는 고든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된 것들을 보세요. 한 점을 지나는 고든선들을 나타내 주었죠. 근데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고든선들을 그어볼 수가 있잖아요. 즉, 한 점을 지나는 고든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고든선은 어떠한가요? 두 점을 지나는 고든선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점과 선의 관계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을 통해서 자, 이 질문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고든선에 포함되는 점 중에서 점 A와 점 B 이외의 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어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고든선 이와 같이 나타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든선에 포함되는 점 중에서 그럼 점 A, 점 F, 점 B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점 A와 점 B 이외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점 F 이것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이 되었죠? 이어서 만나볼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양 끝점의 개수로 선의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끝점의 개수로 선의 이름을 정한다.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직선, 반직선, 선분은 모두 고등선입니다. 자, 그런데 끝점의 개수로 이 이름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끝점의 개수가 0개, 그러니까 끝점의 개수가 없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직선이라고 해요. 자, 어떤 도형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점 A와 점 B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고등선이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 이것을 직선이라고 해요.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이다 보니까 끝점의 개수 0개로 기억해두면 되죠. 이걸 표현할 때는 직선 AB 또는 직선 BA라고 하면 돼요. 서로 같은 거예요.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이다 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선 AB 또는 직선 BA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끝점의 개수가 1개인 거. 그때 이름은 반직선이에요. 자, 도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 A, 점 B 보이죠? 점 A, 이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 이것을 바로 반직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점 A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 B를 지나는 고등선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을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끝점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할 때는 반직선 A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등선이다 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기호를 써서 표현해줘요. 그런데 이때 이 반직선은요, 시작하는 점을 먼저 써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반직선 AB와 반직선 BA 같은 걸까요? 반직선 BA는요, 이렇게 점 A, 점 B가 있을 때 점 B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점 A를 지나는 고등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과 방향이 달라서 이들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반직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끝점의 개수가 2개, 그 이름은 선분. 어떤 도형인지 볼까요? 점 A와 점 B가 있어요. 두 점을 이은 고등선 어때요? 끝점이 하나, 둘, 2개죠. 이런 도형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표현할 때는 선분 AB 또는 선분 BA라고 합니다. 같은 선분을 뜻하는 거죠. 이럴 때 기호는요. 자, 끝점의 개수가 2개예요. 두 점을 이은 고등선, 따라서 이와 같이 기호로 표현해요. 선분 AB 또는 선분 BA, 이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점의 개수를 가지고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그 이름을 정해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반직선과 선분은요, 직선의 부분이에요. 자, 여기 위에 직선이 있었죠? 반직선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것은 직선의 부분이네요. 또 선분은 어떨까요? 선분은요, 반직선의 부분이고요. 이때 이 선분은요, 직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직선과 선분은 직선의 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의 이름, 직선, 반직선, 선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에 X표 해볼게요. 직선 AB는 직선 BA와 같습니다. 그럴까요? 직선 AB와 직선 BA는요, 점 A, 점 B, 자, 점 A와 점 B를 지나는 고등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습니다. 동그라미표. 반직선 AB는 반직선 BA와 같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반직선은요, 시작하는 점과 방향이 모두 같아야 해요. 그런데 이때 시작하는 점이 다르고 그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직선은 선분의 일부일까요? 아니죠. 반대죠. 선분이 반직선의 일부인 거예요. X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끝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직선의 끝점은 없어요. 맞죠? 선분은 직선의 일부입니다. 위에 직선이 있으니까 그 밑에 선분 AB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분은 직선의 일부다. 맞습니다. 이렇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 A와 점 B가 있는데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두 점을 잇는 선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 선분 A, B의 길이를 뜻하게 됩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 B의 길이, 선분 A, B의 길이는 4cm죠. 따라서 두 점, 점 A와 점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 B의 길이와 같은 4cm로 표현됨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네요. 도형에서의 이 거리는요,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해 둬야 합니다. 정리되었죠? 이어서 중점도 확인해 볼게요. 선분 AB의 중점, 이때 이 중이요,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선분 AB를 절반으로 나누는 점, 선분 AB를 절반으로 나누는 점, 이것을 중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중점을 M이라고 표현을 해 보았어요. 그렇담 여기 이 선분 AM과 선분 MB는 그 길이가 같겠죠. 자, 이게 뭐예요? 한눈에 간단하게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때 이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일 때 선분 AM과 선분 MB는 그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는 선분 A, B의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리의 비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비례식 무엇인지 알고 있죠? 비례식이 나오면 비례식의 성질이라는 것도 딱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요,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여서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점 A와 점 B, 그리고 점 B와 점 C 사이의 거리의 비가 2대 5예요. 그런데 선분 BC는 그 길이가 10이라고 표현된 거죠. 그러면 선분 A, B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례식을 만들어 봅니다. 선분 A, B의 길이 대 선분 BC의 길이는, 즉 선분 A, B 대 C분 각각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비 2대 5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와 같은 비례식을 만들었으니까 비례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더라 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선분 AB 곱하기 5는 10 곱하기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선분 AB는 20을 5로 나누어 4. 그래서 선분 AB 길이를 4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하여서 이와 같은 유형들도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점 M이 선분 A, B의 중점이고 선분 AB 대 선분 BC가 9대 4와 같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점 M이 선분 A, 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럴 때 선분 AM과 선분 MB는 그 길이가 같을 거예요. 따라서 9cm,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분
AB는 그 길이가 9의 2배인 18cm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위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활용할게요. 선분 AB 대 선분 BC는 9대 4.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9대 4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선분 AB는 18cm였어요. 18대 선분 BC의 길이는 그 길이의 비가 9대 4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질, 그렇죠.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여서 선분 BC 곱하기 9는 18 곱하기 4와 같더라.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72를 9로 나눠서 8cm라고 나타내주면 되겠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선분 BC의 길이는 따라서 8cm로 나타내주면 되겠어요.